2020년은 단순한 선거의 해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멈춰섰던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전례 없이 변형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미국만의 이야기도 아니었고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는 보건위기였지만 동시에 선거 시스템의 실험기였고 그 실험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이유로 기존 선거 방식이 대규모로 변경된 첫 번째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대면 투표를 줄여야 한다는 명분 아래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가 대폭 확대되었고 일부 주에서는 선거 규칙이 입법 절차가 아닌 행정명령이나 법원 판단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자동 발송, 유권자 신원 확인 기준 완화, 개표 시점의 지연과 분산이라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구조가 동시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표 당일 밤까지는 우세했던 지역의 결과가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개표가 본격화되면서 뒤집히는 장면이 여러 주에서 반복됐는데요. 특히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같은 경합주에서 이러한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결과 자체보다 왜 이렇게까지 선거 방식이 급격히 바뀌었는가 라는 점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선거 제도 변경이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대규모 우편투표와 사전투표가 부정 가능성을 키웠다고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단순히 결과 불복 차원의 주장으로만 소비되었지만 그가 던진 질문의 핵심은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이 선거의 기본 원칙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라는 제도적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0년 대선 이후 제기된 수많은 소송에서 광범위한 조직적 부정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선거 관리의 허술함, 절차 변경의 위법성 논란, 투표 개표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대선보다 7개월 앞선 2020년 4월, 대한민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 선거 역시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진행된 선거였으며 한국 역시 사전투표와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과는 다른 선거 환경을 도입했습니다. 투표소 동선 분리, 사전투표 확대, 방역 명분에 따른 관리 절차 간소화가 동시에 적용됐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이 총 180석을 확보하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압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입법 권력의 압도적 집중을 의미했고 이후 국회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접전 지역 상당수에서 사전투표 개표 이후 결과가 뒤집혔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는 미국 2020 대선에서 나타났던 사전, 우편투표 이후 역전이라는 구조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 사회에서도 사전투표와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지 관리, 선거인 명부 확인 방식, 개표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곧바로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리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문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코로나 시기 선거가 과연 정상적인 제도였는가? 라는 구조적 의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2022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이어집니다. 20대 대선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졌고 여전히 사전투표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대선은 0.73%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작은 표 차이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초박빙 결과 속에서 사전투표 관리, 회송용 봉투, 신분 확인 절차, 선거인 명부 검증 문제는 더 이상 주변적 논쟁이 아니라 선거 신뢰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선거의 정당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각종 관리 부실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국민적 불신은 오히려 누적되었습니다. 투표록 보관 문제, 사전투표함 관리 논란, 대리투표 사례, 신분 확인 미흡 사례는 모두 단일 사건으로 보면 실수일 수 있지만 연결해서 보면 코로나 이후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대선 이후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FBI가 조지아 선관위,
투표용지와 선거 기록을 압수수색한 사건은 이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 주류 언론은 이 사건을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과잉 대응으로 해석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연방 정부조차 2020년 선거 관리 기록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결국 미국의 2020 대선, 한국의 2020 총선, 그리고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조건 위에서 치러졌습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그리고 그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선거 제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문제는 비상 상황은 끝났지만 그때 도입된 선거 방식과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는 끝났는데 왜 선거 시스템은 그대로인지, 비상 조치였던 방식들이 왜 일상 제도로 고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증과 투명성은 충분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선거 결과가 누구의 승리였는가를 떠나 선거 그 자체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2020년을 관통한 선거 논쟁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유이며 미국과 한국이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로얄 이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